영향력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를 또 함께 모셨는데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승원 대표께 오늘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조양현 교수도 말씀을 하셨고, 몇몇 전문가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벽에 북한이 또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네,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계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일 날이었죠. 이번 달 같은 경우 16일 날 북한이 첫 번째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국의 지금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육자회담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될 텐데, 북한에 대한 의사를 지금 전달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긴장 관계를 고조한다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사 표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북한의 제스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부정적으로 굳이 지금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북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에 대한 쪽을 시도하는구나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무력 시위라는 표현이지만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화를 하자 이런 제스처로 하는 목소리 이렇게 네. 되겠죠. 실제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핵과 관련된 육자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미사일 발사 이후에 오늘 아침에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긍정으로 본다라는 이승원 대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이슈와 화두를 다뤘으니까 구체적인 시장 내용들을 좀 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호가들을 보면 일단 주식시장은 다시 긍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 거품 논란에서 조금 네. 벗어나는 이런 모습 나왔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쪽에서 특히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보이니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니까 투자 심리 위축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따져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긴 흐름을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조정이 결국엔 지금의 추가 매수 기회인가 아니 하락폭이 더 깊어질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옥석 가리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동반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을 갖고 있고 성장성이 두각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조정 시에 추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결국엔 1900선을 지키고 코스피가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다시 재차 상승할 것인가 그러니까 4월 달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기업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선진국은 돌아나가고 있는데 왜 이머징 마켓 특히 돌아나가지 못하냐 그런 부분을 표를 통해서 좀 들고 나와봤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집약된 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 전망 추정치는 반등은 아직 못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 경직을 보이니까 더 이상 추정치 하향 조정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 때도 하반 경직을 보였을 때 추정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쯤 1900에서 2000선을 탈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선진국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흥국 수출 부진은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시차를 6개월 정도 둡니다. 선진국 수출 증가율이 선진국 경제 성장보다 시차를 두고 반등을 보여주고요. 선진국이죠. 네, 선진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진국의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지만 선진국이 결국에는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신흥국들이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1900선을 하향 이탈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의 작년에 신흥등급 강등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 그때도 지켜왔던 반등을 보였던 1850선과 1900선, 점차적으로 2000선과 1800선이 가두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900선은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 추정치가 올라가면 2000선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스탠스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밑에 하단이라고 하는 지지선은 견고하게 확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위쪽을 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변수와 또 폭발력을 지닐 수 있는 요소는 오늘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상당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반응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시간 관계에서 이제 4분 남았으니까 관련된 그 섹터와 기업들을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들 보면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승원 대표님. 네. 지금 뭐 통일 독트린에 대한 쪽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터 뭐 상승은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뭐 통일 독트린이 뭐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날 그런 이제 그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드렸던 말씀 그 내용 말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그 지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현대 엘리베이터 파생 계약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쪽이 지금 마무리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H증권 창구를 한번 현대상선 그 매매를 보시게 되면 네. 약 NH증권 창구를 통해서 약 600만 주 이상에 대한 매도가 최근에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 파생 계약했던 물량이 다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약 640만 주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게 되면 작년도 연말 감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아마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유주식 600만 주에 대한 차익 정산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파생 계약 종료에 따라서 더 이상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그 영업 외 손실에 대한 쪽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에 대한 해소,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영업 외 손실에 대한 쪽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 대북 관련된 이슈로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지난번에 해주셨고 주가가 4만 원대 초반 중반에서 한 4만 원대 후반까지는 와 있는데 더 룸이 있다는 얘기죠. 네, 위로 뭐 충분히 더 올라갈 룸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담스러운 꼬리표였던 현대상선, 그다음에 오늘도 현재 로지스틱스도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장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핫한 이슈니까요. 자, 이기태 기사는 오늘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수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랠리를 펼치는 것도 결국은 내수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소비 계층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합리적인 소비 계층이라는 것은 보다 싼 물것을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게 일반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특히 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아마존에서는 어떤 상품을 모바일로 들어대기만 하면 그 상품이 최저가를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지금 일반 소비자들한테 뿌리고 있고요. 국내선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나와 내 주변에 지금 현재 위치해져 있는 그곳에서 할인을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나 다날, KG 이니시스 그중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그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분들이 국내 물건을 사고 싶은데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에 걸려서 결제를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별의 손 그대가 요즘 히트를 치고 있고 김수현이 씨가 입고 있거나 전지현 씨가 입고 있는 옷, 액세서리, 뭐 IT 이런 것도 사고 싶은데 그죠? 자, 이것도 통일 독트린 관련성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찌 됐건 간에 시장의 시류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자.